기울어 1951년 1월 4일 서울이 다시 공산군에게 점령당했다. 경군은 다시 부산으로 옮겨갔다. 임시수도 부산에는 모든 기관이 모여 있었다. 나도 할 수 없이 사업 기반을 목포에서 부산으로 옮겨야 했다. 홍국해운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금융조합연합회와 계약을 맺어 공물이나 비료, 새끼, 가마니 등을 실어 날랐다. 나는 5척의 배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다른 회사의 배를 전세 내어 십수척을 운영했다. 당시 우리 가족은 부산 영도 남항동 시장 뒤쪽에서 살았다. 사업을 하면서 차츰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 어찌 보면 새삼 세상에 눈을 떴다고 할 수 있다. 부산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영도에 머물고 있는 조봉암 씨를 찾아갔고 박익수, 김정래, 강영훈 씨 등과도 만났다. 그리고 고향사람 김일남 씨와는 매일 만나 시국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 김정래 여사와의 인연은 좀 별나다. 나는 일사 후퇴 직전에 배에 쌀을 가득 싣고 인천으로 올라갔다. 무척 추웠다. 쌀을 다 팔았을 때쯤 일사 후퇴 피난민들이 인천 앞바다로 밀물처럼 내려왔다. 서둘러 목포로 내려가야 했다. 앞바다에 정박 중인 배를 타려고 가는데 배 앞에서 어떤 젊은 여자가 우리 배에 사람을 태우고 있었다.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니 모든 것이 제멋대로였다. 내가 다가가 누구시냐고 묻자 그때서야 선주되시냐 며 얘를 갖추었다. 그러고는 몇 사람을 피난 보내야 하는데 배에 타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 그는 부침성이 있고 일처리가 시원시원했다. 흔쾌히 부탁을 들어주었는데 다시 부산에서 그를 만나게 되었다. 그때 부산에는 면회라는 모임이 있었다. 서울의 대학생들 모임인 면학 동지회 회원들이 피난지에서 다시 만나 명칭을 면회로 바꿨다. 나는 정식 회원은 아니었지만 그들과 어울려 인생과 철학과 조국의 내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현실은 암울했지만 우리네 대화는 유익하고 건강했다. 그들과 몰려다니다 보니 나중에는 스스럼이 없어져 개인의 고민까지 털어놓기도 했다. 면회에서 나는 이희호라는 여성을 만났다. 김정래 씨 소개로 여성청년단 회식 자리에서 잠깐 인사를 나눴고 면회에서 깊은 대화를 나눴다. 훗날 내 생의 동지여 반려자가 되었지만 당시에는 서로 배움에 허기진 젊은이일 뿐이었다. 그녀는 여성청년단을 한다면서 곧잘 군복을 염색한 옷을 입고 다녔다. 나에게는 그 차림이 오히려 여성스럽게 보였다. 하얀 이를 드러내며 웃을 때 그 웃음이 참으로 예뻤다. 우리는 이상하리만치 이야기가 잘 통했다. 한 번은 부산역 근처에 있는 감천이라는 곳으로 함께 산책을 나갔다. 내가 들꽃을 꺾어 주었다. 시국과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특히 정치 얘기를 많이 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영구 집권 획책 등에 함께 분개하기도 했다. 그녀는 의견이 분명했고 생각이 깊었다. 나라와 개인 사정이 좋아지면 외국 유학을 가겠다고 말했다. 그녀는 당차면서도 따뜻했다. 전쟁보다 더 나를 절망케 하는 사건들이 터졌다. 온 산하가 전쟁에 짓밟히자 국민들의 마음도 찢겼다. 게릴라들이 자주 출몰하는 지역에서는 낮에는 국군이, 밤에는 인민군이 지배했다. 공포의 나날이었다. 1.4 후퇴가 시작되자 후방에 잠복해 있던 빨치산들이 들고 일어났다. 마침내 1951년 2월 거창양민 학살 사건이 터졌다.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일대에서 빨치산 토벌 작전 중이던 국군이 적과 내통했다 하여 양민들을 죽였다. 10일에는 내탄 불악골짜기에서 청장년 136명을, 11일에는 박산 계곡에서 527명을 중화기로 무차별 학살했다. 이 사건은 국회에서 거창 출신 신중목 의원의 폭로로 세상에 처음 알려졌다. 국회는 진상조사단을 파견했으나 당시 경남지구 계엄사령부 민사부장인 김종원 대령이 한 개 소대 규모의 국군을 빨치산으로 위장시켜 조사단에 총격을 가하며 조사를 방해했다. 이 사건도 지역 출신 의원의 폭로가 없었으면 묻혔을지도 모른다. 이와 유사한 양민 학살이 어찌 거창에서만 일어났을 것인가. 온 나라에 핏빛 사연이 스며 있고 모든 사냐가 이렇듯 무덤이었다. 국군이 죽이고 난 후 다시 빨치산들이 죽였다. 빨치산들이 물러나면 다시 국군이 죽였다.